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변비, 단순한 배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심하게 아파해서 다른 병이 숨어 있지 않나 의사들을 조금 곤란하게 만드는 병이기도 하고요. 워낙 자주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들은 변비가 확실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니고, 또 워낙 심하게 아파해서 애들이 걷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거의 안겨서 끌려서 이렇게 기대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질환이긴 하거든요. 이 소아 변비의 악순환을 끊고, 소아의 기능성 변비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장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5% 아이들을 제외하고 95%의 아이들은 아무런 장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기능성 변비라고 하고, 약 5%의 아이들은 선천성으로 장의 기형이나 아니면 호르몬 이상 같은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원인 없이 발생하는 배변 장애를 우리가 기능성 변비, 오늘 말씀드릴게 기능성 변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소아의 3% 정도로 상당히 많이 겪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3명 중에 1명 정도가 있다라고 보고될 만큼 흔한 증상입니다. 이 변비가 생기게 되는 기전이 좀 따로 있는데, 가장 흔하게 생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시기가, 이유식 시작할 때 아주 맑은 미음으로 1대10 미음 정도로 양을 좀 많이 먹이고 하다 보면은, 너무 묽은 음식 먹이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변비가 생겨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2돌에서 3돌 정도 애들 대소변 가리기 시작할 때 조금 엄격한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기 성격에 따라서 배변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나 공포를 받는 경우에 또 변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집에 있는 화장실을 쓰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화장실 쓰려고 할 때 어색한 것 때문에, 거부감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이 변비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인데, 이 비셔스 사이클, 우리말로 악순환이라고 하거든요. 애기들은 어쩌다가 딱딱한 변이 있어서 똥을 흘릴 때 굉장히 아프면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가기가 싫고 똥을 참게 되고, 그러면 뱃속에 똥이 남아있으면 뱃속에서는 계속 똥을 딱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물을 흡수해가지고. 그럼 점점 딱딱해지니까 똥 눌 때 더 아프고, 그러면 애들은 또 참고 변은 더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변비가 오래 가다 보면 우리 직장에서는 똥이 차 있으니까 우리 화장실 갑시다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무감각해지는 디센시티제이션이라는 그런 게 생깁니다. 변이 꽉 차 있어도 변이 마려운 느낌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만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애기가 똥 누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똥을 참으려고 하는 걸 이제 똥 누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애들이 똥 마려운데 아주 힘을 줘가면서 똥 못 나오게 다리를 꼬고, 그 다음에 엉거주춤 앉아있고 뭐 이러는 경우들을, 참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변비 치료는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 기능성 변비의 치료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하의 배변, 그러니까 3일에 1번 정도는 변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변을 과도하게 참는 행동이나 자세가 보인다. 그 다음에 똥을 눌 때 애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똥이 너무 단단하다. 그 다음에 왼쪽 배를 만져보면 좀 단단한 뭔가 덩어리가 만져진다. 변기가 막힐 정도로 굵은 변이 보인다. 4살이 안 된 애기가 한 달 동안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보이면 얘는 기능성 변비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4살이 넘은 아이들인데 앞에 증상들이 같이 있으면서 일주일에 1번 이상 변을 자꾸 이렇게 묽은 변을 지려요. 설사를 해요. 그럼 엄마들이 우리 애기 설사해요 그러고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는 애기 변비입니다 라고 좀 황당한 얘기를 하죠.
어머님들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변비가 심하고 만성적인 애기들은 변이 막혀 있으니까 바깥쪽의 변은 딱딱한데 배 안쪽에 있는 묽은 변들이 그냥 슬슬 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꼭 설사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딱하게 굵은 변 사이로 묽은 변이 흘러나오는 현상, 오버플로우 인컨티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사질 맥여서 설사를 치료하면 변비는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오해하기도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브리스톨 스코어라는 건데 어머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애기들이 똥을 누면 그냥 뭐 창피하다고 애들이 확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그 전부터 엄마들이 이 변기 화장실 사용하는 훈련할 때부터 변기물 내리기 전에 부모님들이 한 번씩 변을 좀 봐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브리스톨 스코어가 1형, 2형일 때는 완전히 딱딱하고 수분기가 없고 울퉁불퉁하고 돌덩어리처럼 변을 보기도 하고요. 브리스톨 스코어 3번, 4번은 좀 이렇게 덩어리가 소시지가 좀 갈라져 있긴 하지만 물기를 좀 촉촉히 머금고 있는 그런 변이기도 하고, 또 뱀 모양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는 게 가장 예쁜 그런 변이고요. 그 다음에 설사변은 형태는 없이 물기가 많은 그런 변인데, 요게 변비일 때도 요런 변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욜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실금이죠, 변실금. 그 다음에 변비가 있어서 배가 아픈가 보다라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혹시 아기가 열이 나거나 토를 굉장히 좀 초록색 노란 토를 한다 하거나, 아기가 잘 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배가 너무 빵빵하다, 이런 증상이 있거나 변이 리본처럼 아주 얇고 길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항문 협착을 의심할 수도 있고, 또 태어났을 때 한 달까지 아기가 변비가 있으면서 태변이 잘 나오지도 않고 배가 빵빵한 경우는 선천성 거대결장 같은 것도 의심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을 뭐라고 하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항문 위치가 이상이 있거나 엉덩이에 딤플이 있거나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 주셔야 됩니다. 치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약 하나만 먹고 끝나는 병이 아니고요. 이건 좀 의사와 보호자와 또 학교나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같이 다 함께 좀 동참해 주셔야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일단 아기들이 변비 때문에 너무 배가 아플 때는 변을 비워 주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서 관장을 해주거나, 집에서도 너무 힘들어하면 관장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을 먹입니다. 약을 먹여서 변이 계속 묽은 상태로 유지가 되게끔 약을 좀 꾸준히 먹는데, 보호자분들은 그냥 막연한 걱정이시겠지만 이렇게 약 오래 먹여도 괜찮습니까? 부작용 없습니까? 하는데, 이 변비약은 그렇게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몸에 흡수가 되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약을 먹게 되거든요. 꾸준히 좀 먹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만 먹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변비가 대표적인 습관병이거든요. 이 습관을 고쳐줘야지만 좋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습관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바로 끊으면 안 됩니다. 늘어난 장이 원래 크기로 돌아오고, 아까 그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 민감도가 좋아지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 약에 대한 부작용은 별로 걱정할 건 없다라는 거. 변비약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 폴락스라고 많이 하죠. 요즘 폴락스 많이 쓰시는데, 그 외에 모나락, 그린락, 마크로골, 코리트산, 여러 가지 제품 이름들이 있는데 제일 흔한 건 폴락스산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약은 혈액으로 흡수되는 건 아니고 변과 함께, 똥과 함께 그냥 배출되는 약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변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장 안에서
우리 몸에 있는 물들을 끌어당겨서 변이 계속 촉촉하게끔 물기를 머금고 있게끔 해줘서 변을 배출하기 쉽게끔 하는 약입니다. 전신 흡수가 되질 않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나 뭐 의존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재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을 조기 중단하는 것입니다. 약 용량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최소한 1년 이상 약을 먹여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그래야 아기들이 그 변에 대한 아픈 기억을 좀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만 많이 마신다고 변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을 마시면 그게 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물 많이 마신다고 변비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거꾸로 물을 많이 안 마시면 역시 변비는 심해지죠. 오히려 변이 많이 차 있다면 물은 대장에서 흡수되어 소변으로 배출될 뿐이지 실제 물 마신다고 이렇게 크게 해결되지는 않고, 물을 안 마시면 분명히 심해지고요. 물을 붙잡아둘 식이섬유가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좀 달짝지근한 과일들 있죠. 솔비톨은 요 당분과 비슷한 그런 성분이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로는 푸른, 키위, 배나 사과를 껍질째 갈아서 주스 만들어주는 거 좋아요. 푸른 같은 것들로 뭐라고 하죠? 스무디 같은 것들 만들어 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현미나 브로콜리 같은 거 먹이면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애들 유산균 먹이면 변비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실제 치료제로 써 있지도 않고, 저희가 공부하는 책에도 유산균이 뭐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치료제로 사용하고 유산균을 먹인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덜 익은 바나나에는 타닌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감이나 아니면 우유 많이 먹는 애들이 또 변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도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좋지 않고, 저는 하루에 400cc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보호자분들한테. 또 섬유질이 적은 인스턴트 식품들도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는 위, 대장, 반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원래가 아침을 먹고 나서 한 20분쯤 지나면 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만약에 넘기게 되면 저녁식 먹고 나서 20분쯤 지나면 또 이게 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이 반사작용이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서 20분 정도 후가 가장 변을 보기가 쉬운 시간이고, 그 시간 다음으로는 저녁 먹고 나서 20분 뒤에가 변을 보기가 가장 쉽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아침 먹고는 20분 뒤에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힘 안 주고도 자기 혼자 막 움직여가지고 변을 쉽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침 시간에 많이들 바쁘시니까 요걸 못 지키는데, 애들 어렸을 때부터 요거 습관화 들여준다면은 변비를 좀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민망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 화장실에서 애기들 발이 둥둥둥 떠 있으면 절대 애기들 변 쉽게 못 봅니다. 그래서 받침대를 조금 올려주셔서 애기들 무릎이 항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변을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I로 만들어진 그림이다 보니까 뭐가 좀 완전히 잘못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오일을 발라서 아이를 편안하게 눕힙니다. 왼쪽 복부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이건 맞습니다. 내용은 왼쪽 복부를, 그림에서는 오른쪽이 나와 있는데 왼쪽 복부를 위에서 아래로 쭉 쓸어내리고, 그 다음에 아예 오른쪽 복부에서 가로질러서 왼쪽 복부 아래로 이것도 쓸어내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유 마사지는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배꼽 위를 지나서 왼쪽 아래로 쉽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면은 애기들이 장이 움직이는 그 방향이거든요.
시계 방향,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장운동에 도움이 되고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애기들이 변을 참고 그러면 막 혼내시는 분들도 없겠죠. 그 다음에 애기들이 변을 지리거나 숨어서 보는 거는 반항이 아니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너무 무서워서 배변 통증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속옷에 변이 묻었다고 혼내지 마시고 혼내면 애기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배변 더 참게 돼요. 그 다음에 변기에 앉으려고 밥 먹고 나서 한 20분쯤 뒤에 한 5분 정도만 꼭 무리해서 똥노라 그게 아니고 5분 정도만 앉아있게만 해주는 걸로도 애기한테 칭찬 스티커를 해주거나 과하게 칭찬을 해주거나 이런 걸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한테 애기 감정을 좀 이해해줘야죠. 똥이 딱딱해서 아팠지? 약 먹으면 이제부터 말랑말랑해질 거니까 안 아플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야 애기들이 좋아지는 거지. 화장실에 앉아서 똥 넣어. 빨리 힘줘.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변비 치료는 정말 인내심,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거고 이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약 하나로 고치는 거면 쉽죠.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변 습관이 완전히 잡혔다고 해도 3개월 이상 약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줄이는 방법을 써야 되고요. 최소한 1년 이상은 약을 좀 먹여야 되겠고요. 아이의 장도 지금 이제 아기도 크고 있는 반면에 아이의 장도 이제 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변비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통증과 두려움의 악순환일 뿐입니다. 약을 먹여서 안전한 약을 먹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해 주세요. 섬유질 식단도 먹여주시고 아까 키위나 사과나 배 이런 것들 껍질째 먹이시는 거 푸른 주스 같은 것도 좋고요. 발 받침대 사용해주고 식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서 화장실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꾸중보다는 칭찬과 공감으로 아기를 칭찬해 주세요. 엄마 아빠도 변비로 고생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배변 습관은 평생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